느낌이. 김건희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원래 말을 그렇게 했나? 엄청 어눌하게 했죠. 굉장히 어눌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가리에 그 검은 거 안 칠하니까 요 앞쪽이 휑하더라. 머리도 이렇게 묶고 나오니까. 네. 나 감기가 심한데? 이게 벗어. 네. 이게 말이 원래 그렇게 어눌했나? 안 그랬죠. 야, 안 나는 그랬죠. 김건희야말로 지금 유아기적 퇴행 현상을 겪고 난 어디 약간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대단하고 자기가 다 대한민국을 굴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게 불과 1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이니까 그 다다미방도 김건희가 만들어가서 만든 거라며. 그러니까. 그리고 방탄. 그것도 아니, 나 방탄으로. 진짜 너무 웃겨. 뭐 진짜. 뭐야? 다다미방을 방탄을 하는 이유는 뭐야? 그리고 21g 직원이 어제 그 재판도 같이 했거든. 네. 그 전직 직원인데 증언을 했는데 진짜 웃긴 게 김건희가 공사 현장에 한 서너 번 왔대. 올 때마다 그 다음에 뭐가 바뀐대. 설계가 계속 바뀐대. 그리고 그 바뀐 설계는 항상 돈이 더 많이 들어간대. 돈이 항상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발주처야 김건희가. 이거 하고 이제 씩 가면 그 다음날 샥 바뀌어 있고. 너무 웃긴 게 발주처가 김건희라는 말을 어제 그 증인이 했어요. 네. 21g 직원이거든요. 내가 볼 땐 대표랑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사할 때부터 이미 그 그렇지. 사람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조금만 이게 판 돌아가는 걸 알면은 일단 무자격자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그렇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언젠가 문제가 된다고 이 직원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진실을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난 어제. 일단 김건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지. 목소리는 다 들어봤죠. 많이 그 이상합니다. 증인 선서할 때 특히 말이 많이 꼬이죠. 막 혀꼬이는 것처럼. 많이 꼬여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엄청 꼬여. 뭔가 그런 압박.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기가 저 사람을 내가 이기거나 감아볼 수가 없겠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약간 유아기적으로 퇴행하는 것 같아요. 일단 판사가 진관이 형이었거든. 네. 이진관 판사 눈앞에서 보니까 지금 오금이 저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너 마스크도 벗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최대한 존중해 줬잖아. 그쵸. 마스크 쓰고 나오면 마스크 쓰고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해줬는데 내 편의를 전혀 봐줄 사람이 아니다. 그치. 라는 느낌이 드니까 갑자기 어린애로 돌아가가지고 나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나 애기인 척.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내 추측은. 지금 우리 시청자 한 분께서 굉장히 재밌는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뭐죠? 애기 동자가 온 거다. 애기 동자가 접신한 거다. 그 순간에. 김건희 본인은 무당이 아닐 텐데요. 그거 뭐 애기 동자 아무한테는 안 옵니다. 뭐 나름 치성도 오래 들어야 되고 아니야. 근데 내가 어제 그 뉴스 영상을 좀 봤는데 진짜 이상한 대목을 하나 발견했어요. 뭡니까? 개인적으로 왜 답을 저렇게 하지? 이진관 판사가 이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서 김건희가 마스크를 벗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증인은 남편 윤석열과 대구에 거주했나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도 저걸 왜 증언 거부해?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가 아니 그 증언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 수사나 재판 과정에 있는 사안이라면은 이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증언 거부해도 되는데 네. 아니 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 네 남편이랑 거기 살았냐고 안 살았냐고. 그러니까 네. 한참을 좀 생각하더니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뭐야 이거? 같이 안 살았대. 그럼 누구랑 살았다는 얘기야? 김건희의 입장은 내가 직업이 있었다. 직업이 있었다. 그래서 따로 살았다. 윤석열은 대구. 자기는 서울에 있었다는 얘기야. 코바나 컨텐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던 신혼인데? 시기라서.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진관 판사였으면 진짜 악의적인 질문 들어갔을 텐데. 이진관 판사가 거업님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밖으로 내지는 말아줘. 여러분 2012년이면 한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벌어지던 시기인데다가 이준수 씨랑 또 카톡을 했던 게 그러니까. 그렇지요. 네. 거기까지만 해. 근데 뭘 했는데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거는 확인된 사실이야. 카톡은. 이거 직업이 있었대잖아요. 그때 코바나 컨텐츠. 아니 뭐 직업 있으면 남편이랑 따로 사냐? 직업이 있는 부분 다 따로 살아? 말도 안 되잖아. 주말부가 할 수 있지. 도이치모터스에 주가 넣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러면 이때는 세강자 타임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 나는 카톡을 주고받았다고만 얘기했어. 타임이라고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때 카톡을 그렇게 긴밀하게 주고받고 심지어 주가 조작 관련
경찰 내사 이런 정보도 서로 주고받았을 만큼 내밀했던 건 사실이에요. 두 그렇죠. 사람이. 네, 그래서 주가 조작 공범으로 의심받는 거고. 그래서 바빠서 같이 못 살았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나중에 했던 카톡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후회돼? 여러분 이것도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예요. 주가 조작과. 굉장히 야, 중요한 여러 가지 중의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 주가 조작이야. 중요한 댓글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 뭡니까? 봉알 객원 연구원. 이것도 뭐야? 데셀프 죽음의 천사예요? 야 지금 야, 자주 오시는 분이야. 지금 주말 부부 얘기하고 있는데 하필 봉알 객원 연구원. 이게 뭐예요? 무슨 신성한 얘기 하고 있는데. 어디가 신성해? 되게 천박한 얘기하고 있네 지금. 신성한 내란 재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내란 재판 얘기하니까 윤석열 2심이 그동안 한 번도 안 열렸어요. 맞아, 진짜 심각. 그 본류 사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두머리. 우두머리 사건. 네. 야 이게 왜 안 열리냐? 근데 27일 날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린다. 잡혔어요 드디어. 1심 선고 67일 만입니다. 너무 늦었죠? 야 신속한 재판 어쩌고 저쩌고 가장 많이 씨부렸던 게 누굽니까? 조희대잖아. 그렇죠. 뭐 하는 거야 대체? 네. 아주 신속한 재판은 하나에만 철저하게 적용됐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예. 이런 저는 이거는 진짜로 조희대 대법원 장 개인은 모르겠지만 네. 조희대 체제 사법부에 의도가 전 깔려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럼요. 의심합니다. 너무 명확하죠. 네, 이건 너무 진짜 말이 명확해요. 안 되거든요. 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항소심을 심지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넘어가 있는데 그렇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아예 그 법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한다고 써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근데 이걸 검찰이 기소할 때 네. 기소한 게 검찰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거기 적용 아닌데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가 깔린 트집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오케이. 검찰이 기소해서 특검법에 적용을 안 받아 오케이. 그런데 내란 전담재판부에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전담재판부 법의 입법 취지가 신속한 재판을 빨리 하자는 취지야. 그렇지. 근데 공판 준비 기일도 안 잡고 67일 만에 이제 드디어 27일 날 연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우두머리 사건이 빨리 끝나야 다른 사건들도 빨리빨리 속도도 내고 그렇죠. 그리고 형량 같은 데도 영향을 받고 하는데 그렇죠. 우두머리 사건이 이렇게 느리니까 지금 오히려 뭐 한덕수 2심,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이런 게 끝나가요 지금. 그렇지. 맞아요. 거의 끝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네. 잔잔바리들 재판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웃긴 거지.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100% 의도 있죠. 조희대 체제에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조희대는 언제까지 이 연병을 할까요? 퇴직할 때까지 계속 네, 그럴까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 빨리 저 어떻게든 내보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빨리 탄핵 좀 합시다. 얘를 왜 계속 대법원장에 앉혀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탄핵안을 써놓고 뭐 지방선거 등등에 또 음. 여러 가지 지금 또 검찰 개혁도 후속 조치해야 되고 여러 이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법 여건이. 좀 사랑은 봉알봉알 이런 댓글 달지 마시고요. 없는 댓글 막 읽지 마세요. 사랑은 봉알봉알 있잖아. 근데 그거는 깐님께서 그건 좀 마음에 든다. 뭐가 봐? 귀엽고 이쁘잖아요. 어디가? 사랑은 봉알봉알. 얼마나 이뻐요. 아우 징그러. 아우 징그러. 아니 귀엽잖아. 뭐가 어디가 모르겠다고. 그리고 야 봉우리 동그랗게 하지 마. 그것도 봉알로 보여.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징그러워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게 하고. 봉우리 할 때는 네모로 해주세요. 네모로. 하지 마. 하지 마. 동그라미로 하지 마. 네모 없다고? 세모로 해 그러면. 그래 네모. 그렇지 네모로 해. 네모로 해. 알로 네모가 보여. 있네. 아.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요. 이 어감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안 귀여워요. 그래요? 우긴다고 귀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자, 야, 광고나 그리고- 하시죠. 아니야, 이것까지만 하고 합시다. 이원석, 송경호 출국 금지했다면서요. 네.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거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네.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원석하고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웃고 넘어갔는데 어제 박성재 재판에 김건희가 나와서 어눌한 말을 했던 이유도 김건희 씨가 바로 본인 사건 수사 무마를 위해 그렇죠.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게 검찰 인사 개입하고 이거 수사해라 내 건 하지 마라 텔레그램 보냈던 거. 그렇죠. 예, 그게 또 계엄의 주요 동기로 의심이 돼요. 수사를 막는 게. 네. 그래서 어제 김건희가 그 증인으로 나가서 어눌한 말을 했던 겁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이원석, 송경호 이런 검찰 쪽 사람들 수사가 사실 거의 안 됐는데 그렇죠. 2차 종합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죠. 출국 금지를 했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소환이 있거나 부른다는 거죠. 네. 강제 수사 특검이 아니면 한다는 얘기고. 영장이 나오거나 뭐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그리고 쌤통이다. 이원석 전 총장은 본인이 수모 당했잖아. 7초 침묵. 자기가 수사팀 꾸리라고 했는데 그냥 다 날려버렸잖아. 네. 그럼 이 정도 되면 양심선언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을 안 받을 방법은 없어요 이제. 그 윤석열 쪽 친윤 검사들 중에 이 소위 말하는 까방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근데 이원석도 완전한 까방권은 아니지만 조금 기대가 되지 이 사람은. 당했으니까. 아 자기가 당한 게 있는데 왜 지금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근데 그거 안 할 것 같죠, 근데. 안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완전히 뼛속까지 그쪽 사람이라. 그러니까. 네네. 사실 윤석열한테 너무 시게 당해서 그렇지 거의 심우정급이거든요, 이 사람도. 그렇죠. 예. 기대는 안 됩니다만. 그리고 그 사람도 검사들은 있잖아요. 서로 당하더라도 결국 종국에는 지네들끼리 편 들더라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강력한 카르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은 사람들도 윤석열 석방되니까 좋아한다고 막 맞아요. 이 연병을 하잖아요. 그게 모래시계 나오지 않습니까? 드라마 모래시계에 그 박상원이 아주 정예 검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윗대가리 검사를 수사하잖아.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계속 이게 수사 협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박상원이 도대체 너 뭘 가지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박철원 정도로 의심되는 그 캐릭터에 나오는 네네. 그 선수가 박상원한테 그러지. 야, 내가 감옥 갔다 나오면 나를 품어줄 쪽이 어딜 것 같냐?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는구나. 결국 요판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등에 칼 꽂고 가면 나 와서 갈 데 그렇지. 없어져. 그때가 없다는 그치. 거지. 그게 카르텔의 힘이지. 특히 이 요 검찰 요 세계에는 더 심하겠지. 그게 딱 정확하게 같은 게 조폭들 세계가 그래. 그렇죠. 내가 감옥에 갔다 오더라도 아니 우리 형님을 안 불고 가야. 그렇지. 갔다 왔을 때 나이트클럽이라도 하나 받을 거 아니야. 불고 갔다 오면 나 죽지? 죽어 나는. 근데 검사라고 못 죽일 것 같아? 그렇죠. 검사가 더 죽여.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 카르텔을 깨기가 어려워. 검찰은 원래 자기네만으로도 권력이 센데. 그치. 네. 거의 뭐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는 세력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사실 구국민의힘 계열의 이 정치 권력이 결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카르텔을 깨기가 너무 어려운 단단한 거야. 지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번에 저기 뭐야 그 새끼 누구야? 박상용. 박상용이 저기 국민의힘 쪽에 가가지고 인사하고 전화번호 교환하고 이런 것도 맞네. 결국 그거야. 내가 줄될 땐 여기다. 맞네. 그치. 내가 검찰 쪽에서 끈 떨어지면 내가 기댈 때 어디? 그치. 국힘밖에 없어. 그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못 선택한 걸 거야. 지금 검사 출신 정치인은 이제 이미 약발이 떨어졌어. 그리고 양 세력이 모두 와해가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역사적 사건이죠, 사실. 검찰 개혁 그리고 국민의힘. 그렇지.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뭐냐면 어제 이제 전자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 윤석열이 지난 2023년에 영국 국빈 방문을 합니다. 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당시에 이제 찰스 3세 영국 국왕으로부터 한정판 위스키를 전달받거든요. 이게 라프로릭 15년산이라고 대중적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하나요? 이게 아마 지금 이건 단종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정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7만 병 정도 풀렸는데요. 이게 7만 병이면 적지는 않은 수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왕이 줬기 때문에 국왕이 줬고 이게 한정판 위스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위스키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고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50만 원 내외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그래요? 병에. 네. 예, 그 정도 하는 것으로. 기대보다는 좀. 위스키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위스키 엄청 좋아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국왕이 줬다. 그렇죠. 영국 국왕이 왜 하필 그 위스키를 예. 윤석열 대통령에게 줬느냐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게 대통령 기록관에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아니, 그렇게 치면 뭐 당연히 저기 차라리 엔비디아 회장이 대통령한테 주는 술이 더 비싸겠죠. 예. 근데 다만 왜 하필 그 위스키였을까? 그게 영국 왕실에 어떤 의미를 갖나를 봐야 되는데 이거를 기록관에 넘기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 버렸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네. 이거? 어디일까요? 당연히 이미 몸을 거쳐서 화장실에서 끝났다. 네. 이미 자연이 되었을 네, 것이다. 저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네. 네. 말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다. 드셨을 거면 네. 이 향을 그 음미했어야 위스키의 되는데. 향과 이거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거를 또 습관처럼 폭탄으로 말아버렸다가는 그렇죠. 정말 외교적 의미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사실은 슬픕니다. 예, 웃고 넘어가긴 하지만 이게 네. 법에는 정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임기 중 받은 선물이 법에 따라서 소유권은 국가 아닙니까? 네, 맞아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소유권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만일 먹고 그냥 끝냈다면 사실 국가 소유의 물건을 취한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국가 재산을 자기 사적 이익을 맞습니다. 누리는데 네. 사용했는지를 네. 알려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선물이라는 게 아까 네. 물론 이제 이 국왕이 이렇게 선물로 했을 때 그 영국에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상대를 보고 선물을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술을 좋아하는지 알려졌으면 네. 이 술을 이렇게 줬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보도하고 동시에 나온 보도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에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에게 받은 꼬냑이 지금도 대통령 기록관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 정상이죠. 이렇게 비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뭐 법상으로 또 이제 법꾸라지처럼 네, 보면 네. 당연히 뭐 식품유니까 마실 수도 있고 이게 법적에 위반 안 된다 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 알거든요. 안 안 까면 와요? 안 까면 그대로 냅둬도 돼요. 아 네. 그렇죠. 예, 안 까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위스키도 식품유고 액체류니까 뭐 휘발성에서 날아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는 변명이죠. 예. 이게 사실 어제 공교롭게도 윤석열만 이런 사적 이익으로 가져간 이 공적인 이 업무에 관련된 결과물을 사적 이익으로 가져간 네, 유일한 이야기가 대통령인가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요. 네. 김건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 뭐냐면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관저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상황입니다. 인테리어 업체 21g 김아부계 대표 관련한 재판에서 다다미방 보도는 이미 나왔잖아요. 네. 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다다미방 설치를 본인이 요구하면서 방탄 창문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차 마시는 방, 그러니까 티룸의 용도로 쓰려고 했다는 건데 보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관저 이전은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상 김건희가 사적으로 본인이 영원히 살 것처럼 본인의 집처럼 개입을 네. 했다라고 밝혀진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을 합니다. 전 옛날에 네. 권양순 여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한번 찾아뵀을 때, 네. 우리가 그 대통령 그 나중에 사저로 네. 이제 만들 때 부엌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서 정말 이거는 남자들이 여성의 그 부엌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저까지 실제로 퇴임 후에 살아야 하는 그 곳까지. 네. 그런데 이제 김건희는 영원히 내가 왕으로 살 줄 알고 이 자리에 이렇게 방탄 유리로 만들었고 방탄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기는 해요. 제 생각엔 그 유일하게 방탄 유리로 거기를 만들어 거기를 위험할 때 글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닐까요? 차 마시는 방인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비교가 되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이게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게 영원히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히노키탕 그 욕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직접 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시고 나서 그렇죠. 몸을 풀기 가장 네. 좋은 그러니까 사우나를 이거는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증축 지시로 설치됐다라고 그런 증언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고양이방, 방탄 티룸, 그리고 히노키탕. 히노키. 이거 본인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개수영장도 으로 추정되는 그것도 그 엄청난 있었잖아요. 물. 예, 그렇죠. 정원에다가. 네네. 네, 누가 봐도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관상용. 네, 구조가 있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보면. 한겨레에서 아마 제작진이 직접 보도를 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수영장이라고 100%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추론이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본인들이 이것이 어떤 용도다라고 분명히 밝혀야 음모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설이 나오지 않는데 개수영장이 아니라 무슨 무속에 이용됐다라는 네, 이야기까지 맞아요.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한겨레 브리핑 지금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그 김건희 씨가 법정에 나와서
윤석열이 사전에 계엄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사후에도 한 적이 없다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 특검 수사에서는 김건희 씨가 윤석열한테 왜 이렇게 일을 망쳤냐, 왜 계엄을 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본인은 계엄과 관련돼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감기가 걸려서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의 통상의 목소리는 아니지 않냐. 아까 보니까 우리 노미님께서 이 약에 취해서 그런가? 이게 마약이라는 게 아니라 왜 감기약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사람 목소리가 좀 어눌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최명심님은 연기하는 듯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은 좀 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로 갈수록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때는 목소리가 아주 명징해지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은 제가 어제 보니까 시종일관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때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위증의 혐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답변하지 않겠다. 다만 하나 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 그 대목을 묻는 대구고검 시절에 같이 살았냐라고 하니까 같이 살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았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내란숙의 윤석열은 초반부터 본인의 윤석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계엄을 획책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 위에 본인보다는 늘 결정에 앞서는 V0로 칭했던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은 없을까? 이 내란의 기획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에 대한 우리가 근본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적확하게 그게 누구다라고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특검을 통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떠나서 김건희 씨도 자기는 몰랐다,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그런지 배석 판사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게 본인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전혀 없었냐? 없었다. 전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부인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장관의 임명에 관여한 적은 있습니까? 이것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1994년부터 내란숙의 윤석열과 친분이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친분 관계를 캐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명토 박아서 설명을 한 건데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렇게 친분이 없는데 영부인의 신분이었던 김건희 씨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성재 씨한테 직접 텔레그램, 전화 등을 통해서 내 사건 어떻게 되느냐, 왜 김정숙, 김혜경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대로 되고 있는 거냐, 이런 등등을 캐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거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친하지도 않는데 별로 서로 평소에 잘 알고 있지도 못한데 마치 무슨 업무 지시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안면 몰수하고 그냥 했다? 여러분들께서는 납득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워낙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과 박성재 두 사람 사이에 말이죠. 주거지에 찾아가서 모임을 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 전혀 없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있었던 이른바 검찰 인사,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명품백 사건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해버렸던 그 서울중앙지검의 인사가 나기 전에 이 인사에 혹시 관여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박성재로부터 보고받은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힘주어 밝힌 겁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그 내란 특별검사 팀에서
본인이 피의자였던 주가 조작 사건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 그리고 본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박성재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해서 중앙지검, 대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뭐 증거가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텔레그램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 김안빵님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박성재 씨에게 저장돼 있는 메시지가 김안빵님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피해간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증거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피해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피해갔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진관 판사가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열리는 내란숙의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김건희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오늘 열리는 이 재판에서는 어제 열렸던 재판처럼 그렇게 어눌한 말투로 본인의 혐의와 관련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수미일관하게 나올지 아니면 일정 정도 격분해서 얘기를 할지 이 재판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언론은 지난해 7월 윤석열 씨가 재구속된 이래 두 사람이 9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하게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 어떤 표정으로 나올지 어떤 표정으로 두 사람이 마주 볼지 저는 김건희 씨가 외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외면하지 않을까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속돼서 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은 3대 특검 있었죠. 내란, 김건희, 최혜병 특검이 있었는데요. 이 자녀 사건 수사하는 권창영 특검팀이 김건희 씨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원석 전 총장 그리고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을 출국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두 사람 이원석 전 총장, 송경호 전 지검장을 특검팀에서 출국 금지했다는 것은 이 사건 이제 수사 윗선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